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누구라면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한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생겼죠? 그 사건은 이 조교가 교수의 갑질을 폭로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화가 난 조교는 그 학생을 찾아가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에 고의로 엘리베이터 밑으로 추락시키게 하여 이 조교는 그 사고로 인해 내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사로 판정을 한다면 장기 이식을 진행하여 7명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결과를 줄 수 있지만, 검사가 범인을 잡기 위하여 부검을 실시한다면 장기 이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검사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선택의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그중 한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검을 했는데 사고사면 어떡할래? 겨우 이 정도 증거로 7명에게 삶을 주는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것 또한 너무 위험한 결정이 아닐까?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검사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남의 자식 살리기보다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당신이 검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또는 당신이 피해자의 부모였다면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결론은 장기이식과 부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매큰이라고 하는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검사는 또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살인으로 기소를 하자니 너무 위험성이 큰 것 같고, 상해치사로 기소를 하자니 범죄자가 마땅한 벌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살인과 상해치사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범죄 행위에 고의가 있었냐에 따라 또 이 형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검사라면 이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예상대로 이 잘생긴 검사는 살인죄를 적용을 하여 징역 10년을 구형을 합니다. 따라서 부검을 결과를 신문하면서 판사에게 유죄를 입증하게 되고, 여기서 변호인은 굉장히 기가 막힌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뇌사는 헌법에서는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의뢰한 의뢰인은 무죄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절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변호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장기 이식에 동의를 해서 범인을 벌을 주지 못했구나. 법은 참 못된 놈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내사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 이식이 없었어도 다른 내사자들처럼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단지 판례가 사망 시점이 심장이 멈춘 시점으로 정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면 그 결정 어디에도 정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장기 이식을 해서 생명을 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결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것 또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히 재미로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통해 저는 굉장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검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이라는 이 법원이 이 법정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정의가 강물처럼 이라는 이 법원이
이루어졌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